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투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번개맨 이상건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부는 어떻게 창출이 될까요? 바로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부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이 모바일, 바이오,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매우 드라마틱한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대변환기를 저희가 겪고 있는데, 사실 이런 변환기에 많은 그 투자 아이디어도 등장하고 이런 변환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큰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또 투자에서 이런 얘기도 하죠. 투자에서는 여러 번 작은 승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 작은 실패가 있더라도 큰 승리를 한두 번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 또 투자에서는 스몰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개의 빅 아이디어가 훨씬 더 장기적인 투자 성과에 중요하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변화죠. 우리가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이런 변화의 가속성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대전환기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때,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혁신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우리가 주목을 할 때 투자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죠. 그다음에 바이오, 인터넷, 게임, 흔히 BBIG라고 불리는, 빅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기업들이 그 혁신의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얘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볼까, 이 얘기를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예, 오늘 혁신과 성장 그리고 BBIG 이런 기업들 얘기와 투자 전략 얘기를 나눌 두 분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투자만렙 박용호 연구원입니다. 예, 연구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글로벌 ETF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원 본부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혁신, 그 다음에 BBIG로 대표되는 이런 성장 산업들인 거죠.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인터넷이라든 게임 같은 것들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던 거예요. 지금 뜬금없이 어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전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과연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트렌드가 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 이런 기업들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죠. 실제 어느 정도 돈을 벌었죠. 이게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초기부터 하신 분들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식들이 201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동안은 이제 진행된 추이를 보면은 이런 주식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주식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준비 기간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길게 보게 되면은 그 준비 기간서부터 지금까지의 시세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그 준비 기간 동안에는 그것의 윤곽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기 투자를 인내해서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기업이 신사업을, 혁신적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돈만 까먹고 있는 거예요. 전혀 실질적인 현금을 안 들어오고 이익 기여도도 별로 없고 까먹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장 수요에 대한 예측에 이제 그 feasibility라고 그러죠. 이제 가시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단계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단계다. 사실 그 주식을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 큰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회사가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기간이 있고,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큰 페이지로 봤을 때 예. 투자하는 전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을 투자를 통해서 이제 회수하는 단계가 후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투자하는 단계에서 주식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아무래도 주식이 조금 더 그 미래를 앞당겨서 반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단계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는 밸류에이션 상승 효과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또 금리가 예. 낮았으니까 또 할인율도 더 그렇습니다. 예, 낮아졌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투자 단계에서 어느 정도 동시에 투자를 좀 회수하는 본격적인 어떤 시장의 형성 단계 뭐 이런 것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이 우리가 좀 굉장히 BBIG 투자에 하시는 분들이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대목이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면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인터넷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00년대 초에 그 명동 사채시장에서 이렇게 장외 주식이 거래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통일주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증권 예탁원에 주식을 이렇게 맡기지도 않아서 이게 종이로 된 게 막 거래가 되면서 명동에 그 주식을 거래한 사채업자들끼리 이게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기자 시절에 취재 갔었는데 그때 이 A 업소에서 B 업소로 있잖아요. 그 통일주권을 그 배달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배달하시는 분이 고무신 신고 뛰어갔던 모습이 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뛰어가는 동안 주가가 올랐었어요. 그 당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좀 그 당시를 비유를 하면서 지금도 이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 거 야 우리가 이제 다 안다라는 거지. 2차 전지 뭐 잘 되겠지. 바이오도 잘 되겠지. 그다음에 인터넷도 뭐 잘 되지 않겠어? 뭐 전자상거래 당연히 가는 거 아니겠어? 그다음에 뭐 게임 회사들이야 당연히 뭐 특히 방콕까지 많아지게 되면 콘텐츠 소비를 집에서 많이 하지 않겠어? 근데 문제는 가격이잖아. 2000년대 초에도 그 가격 때문에 우리가 붕괴를 했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품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BBIG 상품 같은 거 많이 설명해 다니시잖아요. 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이런 질문 많이 안 나오나요? 그 질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연구원님 잘 말씀 주셨고 하셨지만은 버블 논란을 좀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BBIG가 좋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다. 근데 이제 9월달에 K 뉴딜이라는 어떤 정부의 또 국민참여 뭐 방안 발표가 있고 저희도 KRX와 함께 이 지수를 발표하면서 BBIG라는 건 이미 많이 올랐지 않았냐가 이제 가장 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얘기한 것처럼 뭐 요 몇 달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게 뭐 몇 년이 걸릴 혁신을 뭐 2달 만에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가 많이 변하게 되면서 더욱더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고평가 논란을 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BBIG를 구성할 때 이 기업들이 아까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어차피 ETF에서 BBIG 저희가 가지고 있는 ETF에서는 다 빠집니다. 기본적으로 ETF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내 매출액의 몇 프로 이상 예를 들면 2차 전지면 매출액의 50%는 2차 전지에서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지수를 만들 때부터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기술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과는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미 사실은 예전에 이제 퍼다 뭐 PBR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과 많이 연결하든가 PBR처럼 자산 가치와 연결을 하든가 했는데 뭐 제가 요즘 이제 많이 듣는 얘기들은 뭐 PDR이라는 말도 좀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이 뭐 드림이죠. 예, 이제 그게 나오는데 PDR의 기본적인 것들은 PDR에서 반영하는 거는 전체 시장 점유율을 그 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시장 크기에서 이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시가총액으로 이제 시가총액 그걸로 나눈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선도되고 있는 이 BBIG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예전 2000년대 초반에 버블닷컴 있었을 때 그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이익이랑도 연결이 되고 점유율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BBIG 만들 때는 그래서 각각의 그 산업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고 가장 이익을 많이 내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만 뽑아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존의 조금 그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는 것과 지금의 밸류에이션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투자 잡지 중에 밸런스라고 제가 매우 좋아하는 잡지예요. 그 잡지가 2000년대에 미국의 닷컴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망할 것이다라고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 보신 적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주목했던 게 뭐였냐면 그때 거기 아마존도 망할 기업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재밌게도. 근데 들어갔던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걔네들이 썼던 잡지가 뭐냐면 중요한 건 현금이다, 현금. 근데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이 현금을 잘 벌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다 그 기본 수치에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뭐 요즘 인기가 있었던 예. 그냥 뭐 예를 들어 니콜라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앞에 저희의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지니어브에 대한 요즘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런 뭐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앞으로 저희 먹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저희 어떻게 보면 뉴딜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이 되지만 거기엔 또 그런 이익이라는 어떤 수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뭐 누가 투자한다더라.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좀 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하는 이 BBIG, 특히 이번에 저희가 출시한 BBIG 뉴딜 ETF는 이익이 사실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충족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만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가 좀 구분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저는 이 대목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우리가 만약 시계를 다시 돌려가지고 그 만약에 그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밸런스라는 잡지에서 아마존도 망할 것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전부 다 인터넷 기업들 중에 현금을 벌지 못하는 회사들을 쫙 놓고서 근데 그때 우리가 아마존이 나중에 돈 잘 벌 수 있을 거라는 안목을 가졌으면 어마어마한 대박이 나겠죠. 근데 그런 종목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 투자를 해야 되는 성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항상 고민이 뭐냐면 그래 미래는 알겠어. 근데 야 중요한 거는 기업은 돈을 벌어야지. 우리한테 현금을 보여줘.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나타나는 우리가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야가 있고 분야 우리도 안다라는 거죠. 뭐 인터넷도 있고 전자상거래도 있고 아는데 플러스에서 뭐냐면 돈을 얼마나 버느냐. 돈을 벌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고르거나 아니면 상장지수 펀드 같은 ETF 같은 투자할 때의 어떤 심리적 안정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소위 말해서 그 빅텍이나 예. 뭐 빵 주식들의 이런 끝모르는 주가 상승을 이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그 IT 버블 관점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과거에 비교할 만한 큰 피익이 사실은 그때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것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다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제 돌이켜 보시면은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버블 붕괴 무너질 때 시점에서의 그 상황이었었는데 기존의 그 IT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그 미국의 이제 IBM처럼 예. 이제 뭐 사무자동화나 그다음에 이제 이 전사나 이런 쪽의 큰 흐름에서 IT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 시점에서 이제 IT 주식 대표 주식들이 상당히 그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그런 수익에서 추가적으로 더 밸류에이션을 공격적으로 받는 그런 흐름이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는 닷컴 버블이어서 사실은 인터넷 버블 이런 것들이 새로이 기존의 IT의 어떤 대체적인 상황으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충돌을 하면서 닷컴 버블의 실체도 사실은 나중에 확인되긴 했지만은 좀 그 허황된 것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닷컴 버블 자체의 버블도 그 사고로들면서 기존의 IT 주식들이 과도하게 받았던 밸류에이션도 같이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의 메가 트렌드에서 오르는 빅텍 주식들의 상승은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기술 기반이 받쳐주면서 그 기술 기반 하에서 뭐 이커머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기반 여러 비즈니스들이 그 실질적인 기술 기반 하에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펼쳐 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그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생겼던 그런 그 허수적인 부분, 그것이 상당 부분 좀 제어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또 실질적인 어떤 성장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도가 좀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런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과거에 그 닷컴 버블과 같이 피지 않고 지워버린 그런 어떤 그 혁명과는 분명히 좀 어떤 결이 다르다라고 예. 하는 것들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좀 전체적인 약간 배경 같은 거죠. 또 흐름에 대한 배경, 그다음에 이런 성장주, 혁신 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 가격에 대한 어떤 논란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더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혁신 기업들을 투자를 할 때 이제 개별적으로 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통째로 트렌드 사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사용 자체가. 왜냐하면 종목을 공부하려면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분석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그 출시된 게 이제 그 BBIG 그 ETF죠. 네,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죠? 정식 명칭은 이제 뭐 타이거 미래셋에서 출시됐기 때문에 타이거고 KRX 거래소와 같이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KRX가 붙어서요. 타이거, KRX, BBIG, K뉴딜 ETF입니다. 정부에서도 뭐 뉴딜 펀드 같은 거 뭐 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조금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헷갈려 하셔서 예. 제가 좀 정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면 이게 K뉴딜 그 국민참여 이제 그 K뉴딜 발표한 시점에서 4일 있다가 이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정책형 뉴딜 펀드와 뉴딜 인프라 펀드와 민간 뉴딜 펀드 세 개에 대해서 이제 K뉴딜이라는 어떤 큰 이 카테고리를 잡고 말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정책형 뉴딜 펀드와 뉴딜 인프라 펀드는 사실 다른 겁니다. 그거는 진짜 그 뭐 그런 거죠. 뭐 뉴딜과 관련된 게 그 10대 과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뭐 태양광이다 또는 고속도로다 뭐 어떤 인프라를 건설한다라고 했을 때 정부와 정책기관들에서 출자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를 지었으면 통행료를 통해서 이제 이익이 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국민과 함께 뭐 이익을 쉐어하겠다였는데 물론 이제 마이너스 이제 좀 뭐 개발한 사업들이 잘 안 되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또는 뭐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로 그걸 좀 보존하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ETF나 또는 앞으로 펀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그린 뉴딜이다, 뭐 그린 테크다, 뭐 이 뉴딜과 관련된 좋은 어떤 뭐 전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올 텐데 이건 완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두 개는 정부 사업에 있어서 이제 해야 될 거고 이런 혜택들은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죠. 내년이 돼야지 이제 슬슬 안 나온 거죠? 보이시는 거고. 방법이 없는 네, 거죠? 전혀 이제 없습니다. 네.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뉴딜에 있어서도 물론 정부가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간 뉴딜 펀드는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융투자 상품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뭐 어떤 사업에 내가 뭐 투자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큰 틀에서는 미래의 먹거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K뉴딜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거에 뭐 찬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K뉴딜의 취지와 관련돼서 각각의 이제 민간 어떤 저희 같은 금융투자 사업자들이 자본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선을 긋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BBIG 그 지수의 그 옛날 증권거래소죠. 지금은 뭐라고 부르나요? 한국거래소요. 한국거래소입니까? 예, 한국거래소에서 뭐 붙인 공식 명칭이 KRX, BBIG, K뉴딜 지수죠. 이 지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좀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 9월 7일 날 한국거래소와 이제 저희 회사가 이 지수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 명칭은 그래서 이제 타이거 KRX, BBIG, K뉴딜 지수입니다. 5개의 이제 상품이 나왔고요. 첫 번째 상품은 BBIG가 이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인데 이 각각 BBIG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1등부터 3등까지를 동일 가중, 그러니까 4개니까는 총 12개가 되겠죠. 12개를 동일 가중으로 해서 8.33%씩. 그러니까 동일 가중이라는 게 비율을 다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n분의 1, n분의 1, 네, 한 것이 이제 BBIG K뉴딜 ETF가 되겠고요. 예. 그 아래 이제 4개가 나옵니다. BBIG가 따로 나오는데 그게 2차 전지 K뉴딜, 바이오 K뉴딜, 인터넷, 게임 K뉴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그 앞에 있는 그 저희 앞에 나온 그 BBIG에 들어간 종목 3종목을
각각 25%씩 해서 75%를 담아놓고요. 아. 나머지 4위부터 10위까지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해서 그 섹터에서 관련된 기업들 그 안에 포함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건 동일 가중으로 해서 이제 8.33. 그러니까 BBIG, K 뉴딜은 n분의 1, n분의 12개 일. 종목을 n분의 1로 한 네, 거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네. 그다음에 나머지 4개는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4개는 가장 큰 3개를 75%, 25%씩 담아놓고 나머지 25%를 7개 종목으로 채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요 K 요 뉴딜 지수는 하나씩에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위에 3개가 75%. 이건 독점이네요. 이게 과점이네요, 과점. 하고 나머지 7개가 그 나머지 도토리들이 이렇게 25%를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하고 시가총액 있는 구조. 비중에 따라서 네. 그렇게 되는 게 이번에 발표된 지수고, 물론 2월 달이랑 8월 달에는 정기 변경일이 있어서 게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게임이 그쵸. 아마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했고 뭐 올 연말에 그 크래프톤도 상장을 하게 되면 순위가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그때 바꾸나요? 네, 2월, 오. 8월에는 또 왜냐면 이제 ETF라는 거 자체가 룰 베이스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기 정해진 때문에 규칙을 무조건 지켜야 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다른 데도 바뀔 가능성이 나중엔 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에 2번 정도 해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5개 ETF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또 왜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자, 뭐 상거래라 테마 이렇게 이커머스를 뽑을 수도 있고 다 뽑아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가 할 수도 있는데 굳이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에 4개로 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게 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래 먹거리다라고 하는 K뉴딜은 BBIG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뭐 사실 저희가 이 코로나 이전 작년까지 제일 각광받았던 건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온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가 제일 좋을 거다는 예상이 있었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다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가 네. 많이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먹거리를 찾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BBIG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BBIG는 그 기존의 BBIG라는 지수를 개발하는 것과 K뉴딜이나 어떤 이 관점에서 좀 서로 부합이 돼서 탄생된 지수고요. 앞으로 나올 것은 사실 이제 그린 뉴딜 또는 네.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뭐 그린테크, 풍력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더 많은 아마 이 뉴딜과 관련된 상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BIG는 그때 저희가 이거를 6월인가부터 좀 개발을 하고 예.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뉴딜 정책과 좀 부합하다 보니 BBIG로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이 하드웨어적인 요소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거로 가잖아요. 그리고 기존 제조업도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면 하드웨어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를 한다거나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이런 뭐 엘리베이터 회사나 이런 회사들도 자기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요즘은 데이터 회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자기들이 깔아놓은 엘리베이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고부터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사전에 감지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한국 사회에서 과연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이익도 내고 있고 그리고 뭐 경쟁은 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분야들이 솔직히 뭐 특히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인터넷이라든가 게임 이게 다 같이 사실 다 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한국이 뭐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성장과 투자를 이런 성장하는 분야들이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좀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한 번에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실 때 아마존 상장 이후부터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아마존에 오른 것만 보시지 마시고 제 생각에 아마존이나 상장한다면 지금까지 보시면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예, 이 롤러코스터도 경이적 수익률도 경이적이고 롤러코스터 적이던데 사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기대가 늘 반영되기 때문에
기대에 조금만 어긋나 못 미치면 변동성이 확 높게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성장과 변동성을 어떻게 좀 투자자분들이 좀 네.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사실은 그 개인 투자가들이 봤을 때 투자에 직면하는 상당한 그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나 이제 에베레스트 산 이런 예. 것들을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굉장히 일직선으로 쭉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장엄한 예. 느낌. 근데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등반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이사이에 자세한 그 협곡과 계곡, 뭐 오르막 내리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나무하고 숲을 볼 때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의 차이라고 그럴까? 그 지수를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좁은 국면에서 봤을 때 이런 차이들이 그거에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좁게 보면은 그 변동성은 상당히 견디기 힘들고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아까 에베레스트 산이 쭉 이렇게 추세적으로 높은 그림이 나오듯이 그런 투자의 성과를 정상을 밟으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한 두 가지 관점을 좀 제가 한번 그 차트를 좀 가지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저희 우리나라에 그 이제 BBIG 이런 메가 트렌드 예. 성장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S&P 500이나 나스닥을 봤을 때 그렇게 장기적인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표본의 그런 회사들을 우리는 아직 찾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있죠.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죠, 이제 있죠. 그런 경우인데 예. 결국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많지 싶은 않아서 건데 그렇지. 예. 많지 않죠. 예.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글로벌 테크를 위시해가지고 어떤 IT 섹터라고는 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저희가 이제 95년서부터 지금까지를 보니까 한 25년 정도의 그 추세가 되겠네요. 오. 비교적 장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25년치의 그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주요 섹터별 지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 몇 가지 이제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섹터를 한번 같이 코스피 지수하고 좀 이렇게 예. 그려봤는데 그 가장 극명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차원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벤치마크가 되는 거를 이제 코스피 전체 종합 지수라고 보고 예. 그 다음에 한켠에 추세적 상승이 있는 그 섹터를 IT 전기전자 섹터로 보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운수장비면 예. 이제 자동차 조선으로 예. 구성된 지수가 되겠는데요. 그거랑 화학과 철강 지수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세 가지 지수는 글로벌 그 경기라든지 이런 것에 좌우되는 좀 시크리컬 그렇죠. 쪽이라고 할 수가 경기 있겠고요. 순환적인 요소가 예. 굉장히 강하죠. IT도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봤을 때 이런 글로벌 빅텍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의 큰 회사들도 포함된다면 우리나라의 IT는 사실상은 이제 글로벌 섹터, 예. 추세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IT 섹터는 95년 이후에 지금까지 물론 굴곡이 있었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에는 95년 그 중반의 지수를 그 100으로 봤을 때 지금이 700 가까이 정도 됩니다. 예. 7배 올랐네. 예. 그리고 단순 계산 7배. 예. 네, 그렇습니다. 25년 동안 그렇습니다. 예, 7배.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운수장비 자동차 조선으로 중심으로 구성된 운수장비를 보게 되면 95년도 100이었는데 지금 운수장비 지수의 그 위치가 200하고 300 사이 정도가 돼 있네요. 200, 3배 정도. 25년 동안 한 2배 정도 넘게 오른 수치인데 예. 사실 여기서 추세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했느냐라고 그냥 제가 첫 숫자하고 끝 숫자만 말씀드리면 그 정도밖에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릴 수 있는데 중간에 이 운수장비 주식의 지수 변화가 그 하나의 산봉우리가 가운데에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은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수장비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 브릭스 중심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 호황과 이제 글로벌 경기 호황이 발생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글로벌 호황의 그 수혜를 받았던 주식 그 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IT 지수가 와 있는 위치만큼 95년 대비해 가지고 5배 이상 성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경기 사이클이 반대로 장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이 10년 이상 정도 경과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10년 정도 경과를 했죠. 그 1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뭐 BBIG도 어떤 우리가 새로운 메가 트렌드에 추정하는 어떤 분야, 섹터에 투자한다고 보게 되면 그 메가 트렌드의 끝까지 잘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IT 쪽은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IT 쪽은 그것을 이제 25년 사이에 결국 이제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요. 그 그림에서 이제는 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전통적인 섹터 분류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섹터로 예. 진화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그 흐름에 추종하는 대표적인 그 지수를 BBIG라고 보고 이제 그 추세를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되게 이것도 매우 중요한 대목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섹터가를 넣느냐에 따라서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지금 전통적인 우리가 기업 분류법에 의해서 현재 기업들을 좀 분류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뭐 네이버 같은 회사를 유통업도 하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업도 하죠. 뭐 게임업도 좀 하죠. 그죠? 그다음에 뭐 콘텐츠 비즈니스도 하죠. 뭐 좀 구독 경제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우리가 산업 분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섹터 자체가 그 포트폴리오에서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그 변동성을 우리가 고려를 잘 한다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또 직접 우리가 그 BBI 지수 ETF 개발에 참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은 그러면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냥 내가 개별적으로 하나씩 사면 되지 뭐 게임의 인터넷 대장주 하나 사면 되지 굳이 그걸 내가 모아서 왜 통으로 ETF를 투자하는 게 낫느냐 이게 더 어떤 것이 더 이게 더 나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그 밸류에이션 얘기 예. 그 얘기 질문과 함께 이게 두 번째로 제일 아, 많은 그렇습니까? 질문입니다. 역시 뭐 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네.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의 네. 범주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2개 종목이고 4개 또 시리즈로 내려가면 10개 종목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ETF가 기본적으로 10개는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똑같이 어차피 BBIG라는 게 3개의 이제 탑3 종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8.33%씩 다 나눠가지고 12개를 담으면 되는데 그럼 내가 담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한 3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아마 NC소프트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 한 주에 75만 원 정도라고 치면 예. 나머지를 이제 동일 가중으로 만들려면 나머지 11개도 75만 원어치 사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대략 1,000만 원이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샀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드는데 보통 ETF 하나 사는데 이게 상당히 10,000원에 됐으니까 예. 또 10,000원을 투자하던 20,000원을 투자하던 그 1,000만 원의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내가 가져간 것과 똑같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연금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연금이 사실 2019년 말에 ETF로 물론 퇴직연금 개인연금 엄청난 뭐 360조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ETF 투자한 숫자가 5천억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3배 정도 이렇게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연금에서 ETF 투자하는 네. 금액이 하긴 뭐 저도 ETF 투자를 얼마 전에 시작했으니까요.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주식을 담고 싶은데 담지 못하는 거죠. 연금에서는 펀드를 담는데 예전에는 담아라 그랬더니 그냥 코스피 200, 뭐 코스닥 150 이렇게 담았던 거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점점 현명해지니까 내가 담고 싶어하는 주식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게 연금이다 보니까 물론 연금센터 위원님도 계시고 다 네.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지만 느낌은 어쨌든 장기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게 장기 자산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DC 같은 경우는 적립식 자산이 되는 거죠. 매달 나오는 것들을 예. 제가 또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내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ETF를 연금에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BBIG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관점에서 이게 상당히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먼 미래에
사실은 이게 잘 될 것이야라고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각각의 주식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관점에서는 연금에서 이제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좀 심리적인 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식을 살 때와 뭐 저는 이제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ETF 하시는 예. 분들이 저희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개별 주식 사시는 분과 ETF를 사시는 분들은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주식을 이제 저희 아시는 분도 똑같이 한번 주식을 사보고 그냥 ETF를 하나 샀는데 주식은 좀 올라가면 빨리 팔아야 될 것도 같고 예. 떨어지면 손전도 해야 될 것 예. 같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측면, 연금에서의 장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심리적인 측면 요 세 가지가 ETF에서 따로 사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시고 편안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도 하나 여러분들이 성장 세터라는 것 자체가 왜 포트폴리오에 필요한가 꼭 BBIG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왜 해야 되냐 말씀드리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대만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에 진입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식의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지수 시장 전체는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가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개인들 입장 왜냐하면 그런 시장은 누구나 다 쉽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횡보하는 시장을 가게 되면 사실은 어느 섹터를 넣느냐, 그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어떻게 자산 배분했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우리가 한 지수가 한 5년간 이렇게 거의 횡보하다시피 했는데 그 지수 투자자들은 한 10%대의 수익률이지만 이 섹터럴 포트폴리오에만 편입한 투자자들이 몇 배에 관한 이 수익률 갭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제 생각하시고 BBIG 같은 경우가 뭐 저희 회사가 이 지수를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상품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간들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저희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 거예요. 왜 성장 섹터가 포트폴리오에 필요한가? 그리고 이제 변동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다음에 이 장기적 관점, 특히 연금 자산과 같은 데서 이런 성장주 투자들을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냐 얘기를 했었는데 끝으로 우리 그 박영호 우리 투자 만렙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2차 전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이런 과도기적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대전환기의 혁신의 투자를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끝으로 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투자로 한다 그러면 투기가 아니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 투자라는 인식에 걸맞는 그 어떤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가야 될 텐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실은 그런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줄이는 투자 방법 그리고 긴 트렌드를 보되 그 구간에서 그 위험을 줄여서 갈 수 있는 어떤 미세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리밸런싱이 되겠는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장기 투자에 편승을 하신다면은 결국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권유드리는 것이 이제 사실은 국내의 이런 메가 트렌드를 추종하는 지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검증이 된 그런 주식들이 많지만 국내 쪽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아직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좀 저희가 그 애널리스트의 어떤 경험으로서 말씀드릴 거는 국내 산업은 사실 기존의 어떤 그 산업 발전의 어떤 그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성공한 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으로 그렇죠. 봤을 때.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도약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IT 반도체 쪽이나 지금 말씀드린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탄탄히 다져왔던 제조업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이나 무게를 장착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산업들이거든요. 예. 뭐 독일도 상당히 제조업 강국으로 유명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기존의 산업을 디지털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 하에서 장기적인 어떤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그런 핵심 산업들, 4차 산업 연관 산업들에서 그 점을 좀 명확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고요. 그것을 믿고 산업 전체적으로 위험을 분산해가면서 그 산업으로 만든 지수에 추정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BBIG를 우리 이 본부장님께서는 연금에 직접 투자하고 계시죠? 네, 연금의 전체가 거의 그건 것 같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를 하시려고 좀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꼭 뭐 우리가 BBIG 저희 회사 ETF가 아니더라도 이런 성장 섹터라든가 이런 거를 국내 기업들을 담고 싶은 분들이 뭐 우리 BBIG 그걸 예를 들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좀 끝으로 해주시죠. 뭐 말씀드린 것처럼 BBIG에서 가장 어울리는 건 연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아까 그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이기도 하고 적립식으로 할 수 있기도 하고 해서 연금 쪽에서 이런 BBIG를 편입시키시는 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또는 이게 합쳐져 있는 BBIG 이 자체가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진 않게 저희는 나타나긴 했었는데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하실 때에는 각각 전체를 구성 꼭 하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바이오나 뭐 또는 뭐 2차 전지나 뭐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내가 구성하고 싶은 거 그냥 편하게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생각하신 것만큼 또 이익이 되신다라고 하면 좀 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게 좀 그냥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각각 3개 종목씩 있는 걸 투자하시는 것도 좀 손쉬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현대 자본주의에 와가지고 이 부가 창출되는 그 속도가 매우 빨라졌거든요. 뭐 흔히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그 미국 애들 자료 같은 거 보게 되면 역사상 미국에선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존 D 록펠러 석유왕이 부자가 되는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나중에 빌 게이츠가 부자가 되는데 걸렸던 시간. 워렌 버핏이 부자가 되는데 걸렸던 시간. 근데 지금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부자가 되는데 걸렸던 시간. 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현대에 와가지고 이 속도가 훨씬 짧아지고 있고 규모도 단계 더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가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이런 부가 창출되는 가장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술 혁신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빨라졌기 때문에 이 혁신이 만들어낸 부의 창출력이 힘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얹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 분야와 그런 혁신가들이 있는 산업에 내가 숟가락을 얹어서 그냥 전부 다 넣으면 또 혁신가들도 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여러 개 섞여져 있는 잘 넣어서 좀 쫓아가는 게 그게 내가 그 혁신가들과 그 내가의 경제적 이익을 일치시켜서 그 소위 말해서 혁신으로 통한 에쿼티, 이 자본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유명하신 분이 이런 걸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BBIG 그 타이거 KLX BBIG가 출시된 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성장 투자에 대한 개념을 하면서 이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깊이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하실 때 꼭 그 성장, 그 다음에 성장이라는 것들 자체를 어떻게 현대에 해석해야 되고 그것이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는지를 고민하신다 그러면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즐거운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